네, 이번 시간에는 수목이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현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처리, 상처 치유,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목이 상처가 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형성층 자체가 죽었는지 아니면 다시 살릴 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면, 수피가 벗겨지게 되면 형성층까지도, 이 노란색 안쪽에 있는 형성층까지도 다 파괴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파괴가 되면 기본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코디트 이론에서도 제4방어대, 가장 강력한 방어대잖아요. 그래서 형성층 같은 경우가 가장 강력한 방어대인데, 햇빛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수피가 벗겨질 때 죽게 됩니다. 파괴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 형성층이 파괴가 되면 그 안쪽으로 곰팡이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곰팡이균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곰팡이균은 살아있는 세포들에게는 잘 근접하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형성층이라고 하는 곳이 다 죽게 되면, 그 안쪽은 목질부잖아요. 목질부는 대부분 죽어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곰팡이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곰팡이를 막는 살균제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균제를 처리하다 보면 이 살균제 같은 경우는 금방 휘발되거나 직사광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살균제가 분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살균제와 접착의 효과가 있는 유연제를 같이 섞어서 여기를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죠? 여기 발라줘야 됩니다. 도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포제라고 얘기하죠. 도포제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도포제는 우리가 톱신을 많이 쓰잖아요. 톱신 같은 도포제를 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치유를 해주게 되면 바로 옆쪽에 지금 이 붉은색으로 보이시나요? 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렇게 상처 유합제가 만들어지면서, 상처 유합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상처 치유가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상처가 났을 때 바로 치유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곰팡이균이 안으로 침투된 다음에 우리가 살균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미 늦은 거죠. 그죠? 그 안쪽은 이미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처가 나면 바로 즉시 치료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목질부가 이렇게 뜯어지거나 파괴가 됐을 때는 이 안쪽으로 곰팡이균이 번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피가 이렇게 들떠 있는 경우, 이 경우도 제거 대상이 있겠죠.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곰팡이균이나 아니면 해충이 번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매끈하게 처리한 다음에, 그리고 이 상처 난 부위, 이 부분을 깔끔하게 다듬는 것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깔끔하게 다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상처 난 지역을 날카로운 칼로, 예리한 칼로 절단을 해서 형성층이 뭉개지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해서 형성층에서 켈로스, 그리고 유합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다듬어 주고요. 그리고 침투가 가능한, 곰팡이가 침투가 가능한 곳에 도포제를 도포하는 방식을 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처 치유는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것이, 나무에 상처 치유가 되더라도 안쪽은 썩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 썩는 경우가 없이 이후에 이제 안쪽이 썩게 되면 결국은 부러지잖아요. 어쨌든 그런 이후에 2차적인 어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